다른 미래를 원한다면 다른 현재를 살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처음 보신 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빠와 아들이 함께 승용차를 타고 소풍을 떠나던 중에 사고가 일어나 뒷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아들만 다치고 맙니다. 심하게 다친 아들은 서둘러 응급실에 옮겨졌고 급하게 소년의 곁에 다가온 의사는 소스라치게 소리칩니다. 우리 아들이 왜 여기 있는 거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헤어진 쌍둥이일까요? 새아빠일까요? 의사는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혹시 이거를 들으시고 무릎 치신 분 계세요? 저는 헐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의사는 당연히 남자라고 생각했고 간호사 하면 떠올리는 게 여자라고 생각을 했던 저만의 프레임이었어요. 고정관념이었었거든요. 뉴스킨도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처음 만났을 때 선입견을 가지고 만나세요. 근데 오늘 이 자리만큼은 그 선입견을 다 내려놓으시고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시면서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써봤습니다. 저는 20살에 뉴스킨을 만났어요. 엄마로부터 건강이 좀 좋지 않고 여드름이 많았던 피부에서 엄마가 딸의 건강과 피부를 위해서 뉴스킨을 소개해 주셨고 철부지 20살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저한테 뉴스킨 제품과 TRE를 써주는 것에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큰 금액인지도 몰랐고 아르바이트는 제 인생이었어요. 학비도 학자금 대출로 갔었고 뭔가 용돈이 풍족하지 못하는 제 기준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만들어서 썼었고 그런데 미래는 막연하게 그리고 있었고 답답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가 뭔가 길은 모르지만 그냥 답답함과 잘 살고 싶다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뭘 하나 잘하는 게 없었고요. 20살이 뭘 알았겠어요. 뭘 하고 싶은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경험한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방향도 잡혀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냥 경제적으로 불편한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럴 때 뉴스킨이 희망으로 다가왔어요. 그런 사이사이에 강의도 듣고 책을 읽으면서 뭔가 뉴스킨이 괜찮은 일 같은데 정말 수입의 형태가 다른 일 같은데 그게 이해가 됐지만 주변의 가족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보니 너무나 많은 부정들을 겪으면서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보고 아니면 안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일본 컨벤션이라는 것을 제안받았고 그 일본 컨벤션에 150만 원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모아서 한 달 동안 4개 아르바이트를 뛰게 돼요.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그 비용을 모아서 한번 갔다 와보자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갔다 와봐야 될 것 같은 그 마음의 소리 때문에 거기에 지금 준비를 했었고 제가 여기서 보고 온 건 뭐냐면 이 도쿄돔이라는 공간에 하얀 무대 위에 그때 당시에 2010년도, 9년도에 일본의 20대, 30대 블루다이몬드 이상 100만 장자 팀엘리트 이상의 리더 사장님들께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한두 분이 나와가지고 박수 받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계속 쏟아져 나와서 끝이 없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얀 무대 위에 서 계실 공간조차 없을 정도였어요. 그걸 보고 저분들이 10년에서 이뤄낸 결과라면 나는 15년 걸려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뉴스킨의 보상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거나 뭔가 행정적인 걸 다 이해하고 온 게 아니에요. 비전을 보고 온 거였거든요. 저 사람들이 정말 되는 일이었구나. 저 사람들이 15년 걸린 거 나 20년 걸려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확신을 얻고 왔어요. 그래봤자 20년 걸려도 마음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일본 컨벤션에서 다녀와서 환경은 똑같아요. 일본 컨벤션에서 제가 다녀왔다고 해서 뉴스킨에 가입된 것도 아니었고 뭔가 회원 한 명이 생긴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환경은 내가 결단한 순간 행동해야지 바뀐다라는 거를 이 상황을 겪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을 자퇴를 결심을 하고 자퇴를 한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퇴를 하면 내가 앞으로 24살까지 2년이란 3년이란 시간이 더 남았는데 뉴스킨 대학에 왔다 생각하고 배우자라는 마음이었어요. 이 안에서 내가 아무런 성과가 없어도 그냥 대학 왔다 생각하고 배워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막연하게 나이표라는 걸 보게 됐어요. 그 누구도 한 번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었고 나이가 비록 어렸지만 이 나이표를 보면서 생각을 한 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21살이었는데 100살까지 산다라고 쳤을 때
와, 60까지 일한다고 치면 나 몇 년을 일해야 돼? 돈 벌려고 40년을 일해야 돼? 진짜 싫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 했었고요. 조금만 일하고 평생 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60까지 일한다고 쳐도 앞으로 살 날이 40년, 50년이 더 남은 거예요. 그럼 나 뭐 해야 돼, 그때는? 그 두 가지 생각이 공존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건 저희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준비를 하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은 자영업을 하셨고 자영업이 경쟁으로 밀리면서 가게 문을 닫게 되면서 저희 아버지가 가게 문을 닫은 그 나이의 시점이 50이셨어요. 너무나 젊은 나이셨거든요. 그때 당시엔 아빠 어깨가 되게 넓어 보였는데 축 처진 어깨로 터벅터벅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어쩌면 부모님의 노후를 내가 책임져야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린 나이지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지 정말 뭘 해야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을 때 누스킨을 같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 누스킨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의외로 신중했고 되게 소심했고 내 스스로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나가면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이야기해도 그 다단계잖아. 뉴스킨만 이야기하면 다단계잖아.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도대체 다단계랑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가 다를까? 그것을 먼저 처음 해결해 줍니다, 저는. 여러분 혹시 많이 만나보셨을 거예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요. 다단계가 불법은 아니에요. 다단계도 합법이 있고 불법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불법 다단계를 말씀드리는 거고 피라미드 다단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300만 원 혹은 500만 원, 270만 원 혹은 100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만 가져와.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 정도는 투자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해요. 그래서 이 300만 원 안에 혹은 500만 원 안에 어떠한 제품이 있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갔다 온 친구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 광주에 상무지구에 500만 원짜리 다단계 사무실이 있대요. 근데 거기를 다녀온 친구가 박스를 열어봤는데 넥타이 있고요. 실제 금도 아닌 시계가 있고요. 뭐 이상한 무슨 팔찌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착용하게 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라고 한대요. 부자처럼 보이라고. 그래서 그 300만 원 물건을 내려. 그러면 내가 평생 2명만 소개해. 그럼 평생 돈 벌게 해줄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평생 내가 300을 투자하고 2명만 찾으면 평생 돈 벌 수 있게 해준대요. 혹하지 않으세요? 쉬워 보이세요? 어려워 보이세요? 쉬워 보이지 않으세요? 2명만 찾으면 된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게 합니다. 제가 여기를 다녀온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그 300이란 얘기가 딱 꽂히는 순간 지하철을 탔는데 그 사람들 머리 위에 300으로 보인대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왜 잘 살고 싶어 하는지, 그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뭔지, 어릴 적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 위에 300만 원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3년을 못 가고 인맥을 잃고 돈을 잃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2명씩 찾는 게 나는 2명을 해요. 근데 모두가 2명을 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다 못합니다. 그러면 쭉쭉쭉 내려가다가 빈 공간이 생겨요. 이게 대실적, 소실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2단계에서 90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났잖아요. 이 90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출에 대한 커미션을 주지 않고요. 소실적 위에 곧 600만 원 일대에서 일어난 매출에 대한 커미션만 주게 됩니다. 그럼 조건을 달아요. 900 혹은 1200만 원, 그 마지막 300만 원의 매출을 너가 맞추면 내가 커미션을 줄게. 그럼 어때요? 혹하죠? 그래서 내 돈으로 물건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혹은 내 파트너랑 협업해서 물건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커미션이 올라오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남는 장사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멍이 내려갈수록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을 못 가고 사람 잃고 돈 잃는 거예요. 여기를 다녀오신 분들은 중요한 건 주 수입원이 소비자는 없어요. 사업자예요. 여기 다녀온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어떤 교육을 시켜요? 물어봤어요. 인맥 늘리는 어플을 다운받게 해가지고요.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게 한대요, 일단. 그래서 일단 데려오게 한대요. 이게 뭐예요? 성공하는 자의 마인드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책을 읽는 거 책도 안 읽는데요. 책도 이야기도 안 한대요. 그냥 스킬적인 것만 계속 가르친대요. 여기서는 주 수입원이 사업자예요. 매니아 소비자 필요 없어요. 그냥 300만 원 혹은 500만 원 물건 내릴 사람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뉴스키는 작년에 제가 이거 PPT 만든 거랑 기록이 다를 수 있어요. 1996년 5년부터 우리나라의 현재 가입자 31만 5천 명입니다. 더 많아졌을 거예요, 지금은. 1년 매출액이요.
4,3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월 350억 정도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한 사람이 월 평균 사용 금액, 이 30만 명 정도가 매달 사용하는 평균 금액이 11만 원입니다. 사업자 수는 몇 명일 것 같으세요? 30만 명 중에 뉴스킨 사업자가 몇 명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현장에서 하면 대부분 10만 명, 15만 명 이렇게 대답하세요. 근데 10,000명이에요. 사실 10,000명도 채 되지 않아요. 그러면 평균으로 따졌을 때 결론은 뭐냐면요. 한 명의 사업자에게 30명의 매니아 소비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한 명이 매달 치약, 샴푸, 식품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쓰는 식품이나 소비재를 누스킨 마켓에서 소비하는 소비자들로 인해서 매장이 돌아간다는 소리예요. 매달 내가 400만 원의 매출을 신규를 찾아서 매출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매니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즉 주 수입원은 소비자란 뜻이에요. 정확하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다단계랑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확하게 다릅니다. 이것만 이해시켜줘도 사람들이 오해를 안 하세요. 그럼 우리의 머릿속에 다단계에 대한 피라미드에 대한 편견이 생긴 이유는 뭐냐면요. 99개의 소리가 여기에 있고요. 91개의 소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소리인 거예요. 99명이 소리 지르는 게 클까요? 한 명이 소리 지르는 게 클까요? 네. 아시다시피 99명이 소리 지르는 게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 올바르게 사업을 잘 해 나가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저는 20살에 이 책을 읽은 게 너무나 행운이었고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 경제사분면이 이해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어쩌면 노력보다 중요한 건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속해서 열심히 일하냐가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로버토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경제사분면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분면 안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없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누군가에게 고용되어져서 일하는 봉급생활자도 너무나 정해진 노동과 정해진 시간을 들여서 월급을 받는 이분들도 정말 열심히 사십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B와 I 사분면만 중요하다. E와 S 사분면은 열심히 살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분면 안에 있는 분들 모두 다 열심히 살고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봉급생활자분들이 내 가게를 한번 차려볼까? 혹은 시간당 페이를 높이기 위해서 내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자격증을 딴다거나 열심히 노력해서 자영업 혹은 전문직 종사자가 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시간당 페이는 더 많이 벌 수는 있지만 그만큼 시간은 더 많이 없어요. 내 노동을 더 많이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버토 기요사키가 뭐라고 하냐면 E와 S 사분면에서 절대 끝내지 말고 이 E와 S 사분면에서 들어오는 소득을 가지고 B와 I 사분면으로 이동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를 뿐더러 그것을 소비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거를 20살에 뉴스킨을 하기 전에 이 책을 읽고 너무 알게 됐어요. 그러면 도대체 B 사분면으로 가는 건 뭐가 있을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만든다예요. 직원이 500명 정도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걸 비사분면으로 표현하고요. 직원이 500명 이상 있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한 달에 내가 직원 월급으로만 10억 이상의 돈을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그런 분 주변에 계신가요? 저는 없었어요. 그러면 검증된 프랜차이즈를 산다. 이것 또한 많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스타벅스도 굉장히 어렵고 자기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함부로 내어주지 않는다는 걸 제가 주변 지인으로부터 알게 됐어요. 그러면 세 번째가 편승한다예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이 투자가는 이제 사업가가 투자가로 넘어가는 거죠. 이 E와 S 사분면의 분들은 노동형 수입자라고 해요. 내 노동을 해야지만 시간과 노동을 들여야지만 돈을 받고 이 물동이를 계속 일러야지만 물을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가지고 있고 즉 내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데 이 시스템 수입자는요. 자산을 구축하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구축될 때까지는 소득이 없을 수 있지만 그 파이프라인이 구축이 되면 죽을 때까지 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구조.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트렌드 코리아 2022년도를 책을 읊어주는 영상을 봤어요. 거기서 한번 책 읽어보시겠지만 뭐라고 나오냐면 완전히 시대적으로 뉴스킨, 네트워크 마케팅 하라고 밀어주더라고요. 거기서 머니러시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파이프라인 소득을 이해시키는 데 시간을 많이 쏟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터지고 시간이 많이 남고 소득이 여행을 많이 안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고 뭔가 투잡을 하려고 하고 뭔가 파이프라인 소득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노력했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설득하려고 노력하려고 했어요. 파이프라인 소득 알아? 이거를 이해시키는 데 첫 번째였다면 이제는 이 사람들이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거 찾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 파이프라인 소득 알지? 내가 지금 너한테 이거를 좀 알려주려고 하는데 들어볼래? 네트워크 마케팅 알아? 이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입될 거고 쉬워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 로버트 기요사키는 E와 S 사분면에서 들어오는 소득을 반드시 B와 I 사분면으로 이동하는데 써야 된다고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소비하는 데 다 쓰죠. 95%의 사람들이 이 5%의 돈을 가지고 E와 S 사분면에 있고요. B와 I 사분면에는 95%의 돈이 5%의 사람들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면으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오른쪽 사분면 B와 I 사분면으로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단순히 돈을 버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남편분은 혹시 어디 분면에 속해 계시나요? 처음부터 비사분면인 사람들은 여기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비사분면에 훈련된 사람으로 성장할 거예요. 근데 저는 뼛속부터 E와 S 사분면에서 훈련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 뉴스킨 안에서 B, I 사분면으로 가는 사람으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뉴스킨을 한다는 건 단순히 소비자 구축하고 뭔가 소비자를 구축하는 걸 가르쳐줘서 대리점을 프랜차이즈에서 소득을 버는 일도 맞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비사분면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과정을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비사분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물주. 제 파트너 사장님의 친구가 6년인가 8년 동안 작곡을 공부해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멜론에 올라갔대요. 근데 그 멜론에 올라가서 그 한 사람이 그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멈춰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을 때 그 한 곡에 대한 음원 소득이 얼마 들어오는 줄 아세요? 10원 들어온대요. 10원. 그렇게 투자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10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 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건 더 어렵겠죠. 책을 쓰시면 돼요. 아니면 지금부터 백종원 씨가 되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가 다 저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했어요.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 책 맨 뒤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로버트 기요사키가 쓰신 책이에요. 이분이 질문을 해요. 누가 당신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성공한 사람도 아닌데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추천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리스크가 적은 상태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걸 추천하는 겁니다라고 나와요. 꼭 반드시 이 책을 읽어보세요. 8가지의 가치를 적어주세요. 저도 모르는 8가지 가치를 이분이 적어주셨어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청중이 그러면 비사분면의 사업을 구축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과 비용이 듭니까? 가령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지 않고 B타입의 사업체를 내가 직접 설립한다면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라는 그 질문의 답변이었어요. 최소한 5년에다가 500만 달러 정도가 듭니다. 운이나 시장 상황, 경험, 교육, 기술, 적절한 타이밍 등에 상관없이 최소한 그만큼은 필요합니다. 최소한. 500만 달러는요, 60억 이상이에요. 근데 로버트 기요사키는요, 이거를 3번을 말아먹어요. 질문해요. 당신은 부자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라는 그 질문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이 돈 없는 사람들의 기분을 알아? 라는 그 질문에 로버트 기요사키가 뭐라고 하셨냐면 너무나 잘합니다. 그럼 다시 역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당신은 한순간에 60억 이상을 잃어본 사람의 마음을 압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통장에 지금 잔고가 1억이 있는데요. 그 1억이 갑자기 한순간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품처럼. 어떨 것 같으세요? 강의가 집중이 될까요?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60억 이상을 한순간에 날린 그 사람의 마음의 기분을 로버트 기요사키는 3번을 겪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동차에서 노숙을 한 것도 전 알고 있어요. 와이프와. 근데 그 노숙을 하는 상황에서도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E사분면과 S사분면에서 훈련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노숙을 하더라도 나는 B와 I 사분면에서 훈련하려고 버텼다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 그럴 필요가 있나요? 없잖아요. 저는 실제로 여러 번 그랬대요. 사실 오늘날 내가 하는 일도 그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나는 부자 아빠한테 훈련을 받았습니다. 30년 이상 훈련 받았다 했어요.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배우는데 10년, 20년의 세월을 투자하고 수백만 달러의 부담을 안을 각오가 돼 있다면 도전해 보십시오. 단, 맨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자기가 하던 일을 하면서 여유 시간을 활용하고, 즉 다소 적은 리스크와 비용이 들기를 원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즉 B나 I 사분면의 사고방식을 교육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뉴스킨을 한다는 건 권리소득을 형태를 만드는 일이 있지만 그 권리소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B와 I 사분면의 사람으로 훈련됐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폰서 사장님 혹은 우리 주변의 뉴스킨의 큰 리더 사장님들이 받고 계시는 큰 금액의 권리소득은요,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 거예요. 훈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라고 추천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이에요, 유통. 또 트렌드콜에 22년도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인플루언서들이 뭔가 제품을 떼다가 파는 것 이상으로 본인이 제품을 제작하고 생산해가지고 유통까지 참여하는 분들 있죠. 과거에는 기업이 생산하고 유통하고 다 했다면 지금은 팬층을 가진 인플루언서들이 그거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 어때요? 우리가 생산할 필요 있어요? 그 골머리 쌀 필요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회사가 다 해주잖아요. 우리는 마케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업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이젠 소비자가 주도하는 시대가 너무나 와버렸어요. 이제는 뉴스킨을 이야기하는 게 너무 쉬워졌죠.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잘하는 게 있어요. 뉴스킨 잘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소비죠. 과소비. 소비의 패턴만 바꿔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혹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달해 보시는 거예요. 너가 어차피 쓰는 소비를 패턴만 바꿔도 삶이 달라진다면 어떨 것 같아? 치약, 샴푸, 린스, 세안제, 화장품, 건강식품, 세제. 메타가 이제 기본 제품이 됐잖아요. 에이지랑 메타가. 딱 하나 먹어야 된다면 뭘 먹어야 돼? 메타. 뉴스스펜이었는데 이 사람 뉴스스펜도 먹어야 되고 하이버넷도 먹어야 되고 뭐 또 먹어야 될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지금은 메타. 일단 메타 먹어. 이게 되잖아요. 1인 가구당 이 생활 필수품 얼마를 소비할까요? 제가 따져보니까 4인 가구 한 7, 80만 원 이상 쓰더라고요. 1인 가구는 한 20만 원 정도 써요. 그럼 최소 1인 가구라고 치고 10만 원은 쓰지 않을까요? 근데 10만 원도 아니에요. 그 10만 원 쓰는 소비자 6명을 똑같이 6명씩 소개받아 보는 거예요. 이런 걸 알려주고. 그러면 55,986명이 되고요. 10만 원도 아닌 단 치약 하나만 바꿔보는 겁니다. 뉴스킨에서. 이 55,000명이 치약 하나만 바꿨는데 매출이 5억 6천이 일어나고요. 이게 만약에 기업이 주도하는 마케팅이었다면 나한테 들어오는 거는 하나도 없죠. 근데 사실 기업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나한테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소비자가 주도한다면 뉴스킨은 1차부터 6차 레벨까지 로얄티 5%를 줍니다. 그게 약 2,800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치약이 하나 사면 평생 쓰나요? 아니죠. 다음 달에 또 떨어집니다. 그럼 또 떨어졌을 때 뉴스킨의 치약을 또 소비한다면 5억 6천의 매출이 일어날까요? 일어나겠죠. 그렇다면 2,800만 원의 권리소득이 나한테 또 들어올까요? 또 들어옵니다. 이게 그 다음 달에도 매달 매달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2,800 너무 부담스러워서 싫으세요? 그럼 절반 1,400만 원은 어떠세요? 1,400만 원은 너무 부담스러우세요? 그럼 700만 원은 어떠세요?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옛날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플랫폼 비즈니스 이것을 설명하기 급급했다면 이젠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이런 일입니다.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다 아실 것 같아요. 뉴스킨은 이러한 일을 합니다. 나는 제품을 소비하고 그 소비한 제품을 입소문을 내고 SNS에 마케팅을 하고 혹은 누군가에게 관계를 통해 마케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제품을 구입하려고 할 때 추천인을 나로 입력해. 그러면 나한테 캐시백이 지급되는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회사가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제가 아는 분들은 이걸 본인이 기업을 운영하신 분들 이걸 다 하시더라고요. 골머리가 아프시대요. 그런데 우리는 골머리 아플 필요 있나요? 없죠. 골머리가 왜 아파요? 내가 안 바뀌어서 골머리 아픈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행동을 안 하고 있어서. 근데 광고 마케팅만 제가 하면 되고 유통망을 형성하고 이것을 소유권으로 100% 나한테 인정해 주는 게 어디 있나요? 여러분,
카카오톡이 처음 생겨났을 때 국민들한테 공짜로 다 뿌렸잖아요. 다 뿌리고 나서 카카오톡이 갑자기 뭐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모티콘. 그리고 선물하기가 생겨났죠. 그것을 이용할 때마다 카카오톡은 수수료를 받죠. 이모티콘 하나에 2,000원인데요.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몇 천만 명이 그걸 한 달에 하나씩만 이용한다 생각해보세요. 그 매출액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네트워크 조직망을 일반인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외부에? 없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그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조직망을 가질 수 있는. 제품도 지어줘. 엄청난 소득도 지어줘. 제품에 뒷받침돼줘. 법률, 반품, 배송, 물류 다 한다는 거예요. 나는 배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 시스템 안에서 배우기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이 일이. 꾸준하지 못해서 못하는 거지. 그리고 이것을 프랜차이즈화 시켜준다는 겁니다. 스타벅스 매장이 이렇게 3%, 4% 로얄티를 받아요. 본점이. 뉴스킨도 마찬가지예요. 매니아를 구축하는 법을 내가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가르쳤을 때 5%의 로얄티를 받는데 내가 스타벅스 매장이 너무 잘 돼서 내 가족에게 매장을 내어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 매장을 내어줄 수 있는 권한은 본사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로얄티를 받는 권한은 본사예요. 많은 일들은요, 외부에 판매권만 받아요. 판매권을 받는 거지 소유권을 주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기업만 가져가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은 준다는 거예요. 당신에게도 유통할 수 있는, 대리점을 유통할 수 있는 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당신에게도 주고 당신이 준 그에게도 준다는 겁니다. 그거를 6차 레벨까지 준다는 거예요. 너무나 심장 떨리지 않으세요? 저는 20살에 이 보상이 이해되고 나서 코팅지 들고 다니면서 대학 친구들한테 5명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뭐예요? 성소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10년이 걸리면 어때요, 사장님들? 20년이 걸리면 어때요? 저는 무조건 할 것 같거든요. 단순히 밖에 나가서 300만 원, 500만 원 버는 일들은 많아요. 돈 버는 일들은 밖에 많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누스킨이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단기간에. 근데 충분히 꾸준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네트워크 조직망을 가지고 나에게 소유권을 주는 일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제대로 알아보세요. 이 회사의 이념입니다. 처음에 이념이고 지금 바뀌었죠. 샌디 틀로슨에게 그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기업을 운영하면서 38년 동안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뭡니까?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라는 이 철학을 지키는 게 매 순간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 립스틱에 이거 좀만 넣으면 발색이 더 잘 되고 흡착이 더 잘 돼가지고 더 좋을 텐데 라는 유혹의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절대 용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색약도 안 만든대요. 매니큐어도 안 만들고. 만들 수도 있대요. 어차피 염색약 안 좋은 거 들어간 거 누스킨 거 소비하고 싶다. 근데 절대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 철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뉴욕주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건요,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너무나 많습니다. 회종식을 5번이나 올렸죠. 1년 중 가장 매출을 높게 한, 성장을 많이 한. 제품력은요, 많이 드셔보시고 많이 발라보세요. 지금 당장 뉴스킨몰에 들어가셔서 많은 제품을 체험해 보시는 게 답입니다. 많이 드셔보시고 많이 발라보시면요, 제품력 느끼게 돼 있으세요. 다 애 둘맘이에요. 애기 엄마들. 이렇게. 시중에 이렇게 되는 건 많이 있죠. 다이어트. 그런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시중에 살 빠지는 제품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제품이 근데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이 나의 소유권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60대세요. 이분들 60대, 30대, 20대. 제가 그랬어요. 애 낳지 않은 20대들 진짜 이러지 말자 그랬거든요. 애도 안 낳는데 이러지 말자. 제가. 네, 애둘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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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예요. 그리고 저도 지금 빼독한 지 한 30일 되어 가고 있어요. 명섭 사장님입니다. 중요한 건 이건 3년 전 사진이에요. 3년 전에도 젊어졌다라고 그냥 찍은 거거든요. 근데 옆구리 저 터질 것 같은 옆구리 보이세요? 본인이 날씬한 줄 알았고 저도 날씬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완전 아저씨죠. 근데 최근에 티알라인티를 먹고 PT를 받고 식단 관리를 하면서 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식단 관리를 해서 몸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되는구나. 꾸준하게 했을 때 뭔가가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몸을 바꾸면서 우리 팀들이 많이 알아갔어요. 사업의 맥을 알아갔어요. 타협이 없다는 거.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 저희 엄마세요. 49살 때. 지금은 61세요. 어떤 게 더 날씬해 보이나요? 61. 손주가 4명이라는 게 믿겨지세요? 이러한 제품력 많이 발라보시고 많이 써보세요. 그럼 됩니다. 제품력은. 이런 환경에서 누스킨 사업을 했습니다. 소비자가 한 명도 없었고 21살에 대학 자퇴했고 도와준 지인 한 명도 없었고 신용카드도 없었어요. 에이즐락을 이야기하면 헛소리 한다고 나가라 그랬어요. 차도 없었고 대리점이 4번 떨어졌어요. 몸무게가 78kg인데요. 눈치도 없어가지고 TRA 전단지를 돌리는데 뱃살 많은 아줌마들한테 전단지를 줬어요. 뱃살 빼게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얼마나 기분 나쁘셨겠어요. 드림노트라는 것도 누스킨 안에서 처음 적어봤습니다. 꿈이라는 걸 어떻게 꿔야 되는지도 몰라서 그냥 제주도도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제주도 도라르방 적어놨고요. 그냥 차는 굴러가는 것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모닝 써놨고요. 하와이 트립, 그때 당시 하와이 트립에 하와이 너무 가고 싶어서 했는데 하와이는 못 갔죠, 이번에. 근데 커미션으로 대신 주셨죠. 이렇게 2017년도 4월에 남들은 막 1년 만에 외치는데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6년 뒤에는 막연하게 되어 있지 않을까? 팀 엘리트는 적어놓지도 못했어요. 2019년도에 해놨어요. 적으면서도 어떤 생각이냐면 언젠간 되겠지. 근데 멀다. 이런 생각이었죠. 근데 2017년에 제가 팀 엘리트가 됐죠. 이렇게 새 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네. 셋 계획이 없었는데 네, 무계획이 계획이다. 네, 셋이 낳고 이제는 진짜 끝이에요. 네. 너무나 감사한 건 이 아이들을 키워나가면서도 누스킨을 함께 지켜낼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해요. 첫째를 데리고 이제 내년에 런던을 가려고 합니다. 첫째가 제일 많이 희생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밖에 나가보시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열심히 안 사는 분들이 없어요, 다. 그런데 그게 나한테 뭘 가져다 주냐는 거예요. 열심히만 사는 게 과연 정답일까? 무엇을 왜 열심히 살아야 할까? 어떤 도구를 잡아야 할까? 그것을 알려주는 게 저희들의 일입니다. 브레이크 로니 회장님. 우리의 가치 중 하나는 항상 가족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당신에게 가족이 우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를 가족으로 두세요. 우리의 비즈니스는 탁월합니다. 경제 생활을 위해 가족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성취하는 동안에도 당신의 가족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 너무너무 공감하거든요. 저는 지금 집에 산후조리를 했잖아요. 밖을 못 나가요. 셋째다 보니까 회복이 정말 늦더라고요. 잠깐 나갔다 걷고 왔는데 발바닥이 너무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쉬려가지고 일주일을 또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첫 판매 때문에 너무나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답답했지만 가장 마음이 편한 해였어요. 그렇지만 역대급 커미션을 받는 달이에요. 10월, 11월. 너무나 감사하죠. 10년 동안 누적해왔던 이 네트워크 조직망이 내 파트너 사장님들이 함께 띄워줬기 때문에 10년 동안 정말 누적했던 것이 내가 정말 일하지 않아도 이게 들어오는구나를 더 많이 실감하는 달이었습니다. 출산을 집에서 하고 명속사님과 집안에서 아이와 케어하고 어린이집 보내고 줌으로 미팅하고 밖에 나간 일이 거의 없었는데 불구하고 정말 잠자는 동안에도 매출은 일어나고 소득은 들어오는 게 정말 되는 일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뉴스킨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것도 많이 느껴요.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들. 파트너 사장님이 저는 왜 안 될까요? 왜 이렇게 했는데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입 좀, 안 될까요? 좀 내뱉지 말아서. 태태태 하시라고, 제가. 사장님, 100번째 조개에 진주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제가 질문했어요. 믿으세요? 뉴스킨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00번째 조개에 진주가 있다니까요, 사장님들. 100번째 조개에 진주가 있는데 그걸 믿는 사람은 10번째 조개를 깠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90번 남았다. 오예.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 나오는 거야? 되긴 하는 거야? 힘들어. 손가락 아파.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100번째 조개가 있는 걸 믿는 사람은 98번째 조개를 깠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싸, 2번 남았다. 완전 신나게죠. 손이 부르트든 손이 찢어지든 상관할까요? 상관 안 합니다. 2번 남았다. 오예. 근데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98번째 조개 손 다 까졌네. 에이, 안 해야겠다. 99번째 조개에서 멈추는 거예요.
뉴스킨 이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100번째 조개의 진주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스폰서가 시켜서 믿어지지 않아요. 이걸 믿는 사람은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스스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주변 탓, 환경 탓, 스폰서 탓 하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들. 우리는 좋은 기업을 만나 기업을 이루는 일입니다. 나를 바꾸고 주변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일이에요.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유일하게 그 어떤 상을 받아왔는데 그 상이 뭐냐면요. 선행상을 받아왔어요. 그 상이 뭐냐면 친구들과 교육 관계를 좋고 학교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먼저 가서 그냥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요. 그게 저희는 학교 갈 때 밖에 아침 일찍 나가니까 쓰레기차 청소해 주시는 분들 계시면 창문 열고 인사드리거든요. 애들한테 수고하십니다 인사드리자고. 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야. 정말 감사한 마음 가져야 돼. 도로 포장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 도로 포장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야. 그거를 고객분한테 제가 배웠어요. 고객분과 소통하면서 자녀를 이렇게 키웠대요. 그거를 배우고 저도 똑같이 자녀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다 인사해요. 그리고 쓰레기가 보이면 당연히 줍는 거고. 그리고 힘드시겠다라는 공감을 할 줄 아는 아이가 됐어요. 저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아이가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저 아이의 부모는 무슨 일 하지? 궁금하게 만드는. 저 아이 부모가 누스킨한데 와 진짜 아이 잘 키우셨다. 근데 누스킨이 그런 일인가 보다라고 연관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처음에는 못 배웠지만 누스킨을 하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저도 이렇게 생각이 성장하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수많은 꿈이 꺾인다고 합니다. 현실의 벽이 아니라 주변의 충고 때문에. 혹은 이 자리에 누스킨을 처음 알아보시러 오셨거나 혹은 지금 주변의 부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면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그 힘들어하기 이전에 내 스스로 누스킨에 대한 확신이 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확신이 있으면 누스킨 저 주변에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변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내가 누스킨을 통해서 성공해야겠다라는 마음이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오픈을 해도 거절 폭탄만 받을 거예요. 근데 내 확신이 가득 차 있으면 주변의 이야기에도 거절 폭탄이 거절로 느껴지지 않을 뿐더러 거절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확신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정말 바쁜 날인데 이렇게 세미나에 집중하셨네요. 많은 분들한테 제가 도움을 받아서 성장을 했는데 더 많이 성장해서 나눠드리는 사업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